지금으로부터 두어 달 전,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3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는데요. 이 남성은 앞서 지난 5월에도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까지 확인을 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는데요. 수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6일에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이진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의자 검거 과정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피의자는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성폭행을 시도를 하고 그리고 2달 뒤 경기도 파주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범행 현장의 DNA를 분석해서 피의자가 누구인지는 알아냈지만 행방 파악이 어려워서 2달 뒤인 지난 23일 공개 수배로 전환했는데요. 도피 중이던 피의자는 공개 수배 사흘 만에 지인의 제보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주택 건물, 지난 7월 22일 밤 11시 반쯤 50대 여인 김모 씨 집에 갑자기 낯선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에 띵 소리가 나더라고. 그 소리에 내가 잠을 깬 거예요. 이 남성은 김 씨를 마구 폭행해 저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은 김 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났다는 건데요. 누워서 앞서기도 못하고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반항할까봐 하더라고요. 쉽게 맞았어요. 혼자 있던 김 씨가 하필이면 그날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던 게 화근이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달여 김 씨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며 매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넉나간 아줌마예요. 이게 막 한 번씩 스크린만처럼 흘러갈 적에는 미쳐질 거예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가에는 CCTV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남아있던 DNA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의자는 35살 이모 씨로 드러났습니다. DNA 나온 걸 토대로 우리가 수법 검색을 해서 얼굴을 선면을 이제 사진을 뽑아서 피해자한테 보여줬고 피해자가 인식을 해서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쫓기고 있던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이 CCTV 화면인데요. 네. 지난 5월 말 광주광역시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지명수배된 겁니다. 이른 아침 시간대입니다. 집에 취직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망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2달 뒤 이 씨는 경기도 파주로 지역을 옮겨 혼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건데요. 연쇄 성폭행범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여기는 7시만 넘으면 하잖아요, 여기. 여자들은 거의 그 시간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혼자 못 있어요, 무서워서. 저도 일찍 들어가요, 여기. 조심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문 좀 일찍 잠그고, 그러고 있죠. 경찰은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를 붙잡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파주시 일대 범행 현장 주변을 샅샅이 탐문했는데요. 하지만 이 씨가 휴대전화나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핸드폰이나 그 게임 같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최신 수사 기법으로는 사실상 어려웠고 급기야 지난 23일엔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이 씨를 공개 수배하고 전국에 수배 전단지 5,000부를 배포했지만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였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이 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풀렸습니다. 이 씨 주변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침내 지난 26일 안산 대부도 바닷가에서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저지른 성폭행 혐의들에 대해 모두 인정했는데 정말 진짜 죽을 죄를 졌으니까 죄송해서 앞으로 잘해주십시오. 이 씨는 그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인적이 드문 대부도의 컨테이너에 숨어 지내면서 일용직 노동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일간 잠복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 낌새를 느끼고 본인이 물건을 찾으러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에 왔다가 도주하는 걸 저희 형사들이 이제 좀 목격을 하고 그래서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이전에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 2건도
이 씨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04년도, 05년도 광주 광산구에서 있었던 성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동일 유전자라는 내용이 있어서 또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45%. 2008년 9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 씨의 경우처럼 전자발찌 시행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온 성범죄자들은 사실상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주의에 대한 경고도 필요하지만 상습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상습성을 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처벌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중단시키기는 어렵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감시와 더불어서 이런 약물 투여나 또는 심리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지난 28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